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BAYC가 이렇게 큰 인기를 구가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까지 이거 어떤 점을 잘했나?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센터의 도예리 기자. 샌드뱅크의 운영이사 백훈종입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NFT 관련된 얘기를 좀 가져왔어요. 오. 혹시 NFT 투자 해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나? 그럼요. 오늘 가져온 얘기는 이제 가장 좀 이 NFT에서도 핫한 보울드 에이프 요트 클럽이라고 하죠. 네, 그죠. 줄여서 BAYC. 네, 이렇게.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우리나라에서는 이 크립토펑크랑 아마 이 BAYC 두 개가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좀 그죠. 양대 유명하지 산맥이죠. 그렇죠. 양대 산맥이죠. 그리고 아마 NFT 이렇게 저처럼 프로젝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BAYC처럼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네 이게 이제 그렇죠. 기대의 표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제가 근데 오늘 이 네. BAYC라는 주제를 들고 온 이유는 그냥 이 NFT가 뭐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가져온 거는 아니고 네네. 최근에 이 BAYC 프로젝트가 에이프 코인이라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발행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가상자산의 ICO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 뭐 약간 너무 이거 좀 그 내부자들한테 모든 네. 지분이 다 쏠리고 이 VC들의 돈잔치가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블룸버그 기사도 났고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제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해가지고 네네. 그게 이제 어떤 스토리인가 좀 돌이켜 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너무 재밌겠는데요. 또 이제 그거랑 연관된 얘기인데 이 볼드 에이프 야트 클럽이라고 하는 NFT 프로젝트 그리고 그 운영사인 이제 유가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좀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요. 그 네. 관련된 구설수들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NFT 투자를 할 때 또 이제 웹3 관련된 어떤 디지털 자산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뭔가 이런 점을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부담을 드리는. 기대한 만큼 제가 네. 재미있는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BAYC 프로젝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NFT 레이더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NFT 프로젝트 중에서 원래 이제 가장 핫한 거고 우리가 보통 이 업계분들이 먼저 알고 계신 거는 사실 크립토펑크잖아요. 맞아요. 거의 이제 근데 이제 크립토펑크에 대적할 만한 엄청난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썼죠 저는. 네, 여기가 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21년 4월 30일에 나왔네요. 네, BAYC 진짜 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1년도 안 됐군요. 그러니까 BAYC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에 있는 엄청 유명한 팝스타나 스포츠 스타들이 자기 프로필 그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다 이 BAYC로 바꿔놓고 뭐 아디다스랑도 지금 조인트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라이센스 계약 체결해가지고 마케팅하고 있고 맞아요. 굉장히 진짜 뭐 이렇게 엄청 유명한 마케팅 에이전시처럼 뭐 컨텐츠 이런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처럼 되게 잘 나가는 지금 회사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BAYC가 역으로 크립토펑크 만든 라바랩스를 샀잖아요. 맞아요. 라바랩스가 이제 크립토펑크 프로젝트를 만든 회사인데 아예 BAYC를 만든 유가랩스한테 인수가 그죠, 되거든요. 그죠. BAYC 프로젝트는 일단은 이 4명이 개발을 했어요. 근데 네. 이 4명이 다 이제 가명으로 익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고든 고너, 가가멜, 가가멜 그 스머프의 가가멜 아닌가요? 스머프의 가가멜 맞아요. 네. 그리고 노사스, 네. 그리고 엠퍼러 토마토 케첩 이렇게 4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된 재밌네요. 거냐면 네. 재밌는 이름들이죠. 네. 이런 가명을 쓴 이유는 이제 크립토 세계니까 그죠. 블록체인 이제 네. 인터넷 기반 프로젝트니까 우리는 내 개인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할게. 약간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한 거고 이 중에서 2명 고든 고노랑 가가멜 이 2명이 처음에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자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으로 뭔가를 민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관련된 기술들을 알고 있는 개발자 2명을 영입을 했고
그게 이제 노사스랑 엠퍼러 토마토 케찹입니다. 네. 이 두 명을 영입해서 총 4명이 그래서 코파운더 공동 창업자로 시작을 한 거고요. 아까 이제 기자님께 말씀드렸듯이 2021년 4월 30일에 네. 만장의 NFT 이 유인원 모습을 한 원숭이죠. 원숭이 모습을 한 NFT 만점이 이제 민팅 즉 공개가 되면서 퍼블릭 세일을 했어요. 한 가지 좀 주목해볼 만한 사실은 이 어쨌든 NFT라는 건 JPEG 파일이잖아요. 네, 그림 네. 파일. 네. 이 그림 파일은 어딘가에 또 저장이 돼 있어야만 하겠죠. 구글에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아이폰에 있으면 애플 서버에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저희 회사도 아마존 앱 서비스를 데이터 스토리지로 썼었는데 네,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개인 자체 서버를 구축해놨지만 개인들이 뭐 자체 서버를 구축해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집에.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그런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곳에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이제 스토리지를 활용을 하죠.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 NFT, BAYC NFT는 되게 특이하게도 이 뭐 여러 개의 이제 분산화되어 있는 하드 디스크들을 이제 공용으로 관리하는 그런 Arweave라고 하는 어떤 이것도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예요. Arweave요? 네, 토큰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토큰으로 이제 토큰을 사서 넣으면은 제가 이제 그 하드 디스크 어떤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자격을 얻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만점을 다 저장해 놓아가지고 또 되게 그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NFT는 뭔가 탈중앙화돼 있어야만 하고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또 창업자들도 다 익명으로 활동하고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기업이다. 네. 약간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네. 일부러 이런 약간 장치를 쓴 것 같아요. 아, 잘했네요. 잘했죠. 네. 이제 앞으로도 쭉 나올 텐데 얘네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4명의 창업자들. 네 네. 명의 창업자와 이 유가랩스라고 하는 이제 이 운영사가 네. 굉장히 영특하게 마케팅을 잘 굴립니다. 그래서 이제 BAYC가 성공한 건데 네.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만점이 발행됐잖아요. 네. 이 만점이 발행됐는데 그냥 사람이 누가 이렇게 그림을 10,000개를 그린 게 아니고요. 네. 머리, 옷, 귀걸이, 눈, 또 털 색깔, 그 다음에 뭐 모자, 입 모양 이런 것들을 네. 다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조합되게 만들어놨어요. 랜덤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합이 되다 보면 자동으로 조합이 되다 보면은 뭔가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는 유인원들이 많이 있다면 좀 어떤 유인원은 모자가 아주 특이한 걸 쓰고 있거나 아니면 안 쓰고 있거나 뭐 이제 이런 어떤 유니크한 유인원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NFT 프로젝트들이 다 그렇지만 이 희귀한 거, 유니크한 NFT는 보통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나머지보다. 그죠. 맞습니다. 네. 이제 이런 특성을 아마 NFT 프로젝트들 중에서 거의 초창기에 가장 먼저 실행한 곳이 아마 이 BAYC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유인원들이 그 차고 있는 장신구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네. 다 다르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것들이 나오더라. 이제 이런 거고 비슷한 아마 컨셉으로 크립토 펑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8비트 얼굴이 굉장히 비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그렇죠. 그런 코로나 시대를 건가요? 상징한다. 근데 내 크립토펑크 프로필 피처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또 아무튼 이런 것들이죠. 유니크함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죠. 이제 이제 여기서는 처음부터 희소성을 몇몇 작품에만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그래서 2021년 이 BAYC 만장을 다 똑같은 가격에 그냥 퍼블릭 세일을 했어요. 한 장당 0.08 이더리움. 와, 이거 뭐 했죠 저는? 저도 뭐 했을까요? 아, 늘 이렇게 기차가 떠나고 후회를 하는데 껄무새. 네. 그 당시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진짜 푼돈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요즘은 이제 NFT 프로젝트를 하는 거 보면 출시할 때 보면은 이 활이라는 걸 주죠. 화이트 리스팅이라는 걸 줘서 일부 소수 어떤 내부자들한테는 좀 그림을 싼 가격에 몰아주고 그 다음에 남은 그림들은 이제 그 일자에 따라서 조금씩 좀 더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를 네. 취하죠. 얼리버드 세일 행사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좀 더 싸게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 세일에서는 정가에 주고. 근데 이제 이 보울드 에이프 야트 클럽 BAYC는 칭찬받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냥 다 0.08이더로 동일하게 다 뿌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네. 크립토 펑크는 지금 이 홀더 수가
그러니까 만점이잖아요. 만점인데 크립토 펑크도 동일하게 만점인데 한 3,000명 정도가 그걸 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일드 에이프 야트 클럽은 한 5,000명 정도가 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더 분산화돼 있다고 그렇네요.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더 칭찬을 많이 받았고 이제 여기 BAYC의 마케팅 역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이 BAKC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네. 보일드 에이프 케넬 클럽이라고 해서 네. 강아지를 주는 거였어요.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인가요? 그쵸? 어. 실제 강아지를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BAYC 그림을 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에어드랍 받듯이 강아지를 입양할 수 있는 그런 BAKC NFT를 받을 수 있게끔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아까 4명의 창업자 중에 누구죠? 고든. 네.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 강아지를 실제로 구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소에 33이더리움을 줬다. 이거를 이제 네. 그죠? 자기 트위터에 이걸 인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팔로워들이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약간 그죠. 지지를 받았던 네. 적이 있는 거죠. 이런 소소한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럼이라는 약간 특이한 장치를 썼는데 이 유인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NFT 유인원이 세럼이라고 하는 거를 먹으면은 생김새가 변하는 그런 새로운 그림이 나오는 형태. 그 세럼이라는 걸 또 팔았어요. 네. 그래서 M1과 M2 세럼이 있는데 네. M3까지 있네요. 이거 안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징그럽죠, 솔직히 말해서. 네. 이 M1 세럼은 7,500개, M2 세럼은 2,500개, 그 다음에 M3 세럼은 이제 네. 8개만 딱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죠. 뭐 마치 게임에서 어떤 아이템을 조합하면은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BAYC NFT랑 이 세럼을 합치면 내가 가진 유인원이 세상에 없는 진짜 새로운 모양의 유인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본도 가지고 이 세럼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세럼을 너도나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 세럼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또 마찬가지로 BAYC 원본의 가치도 같이 치솟은 거죠. 이 세럼도 NFT인 거죠, 그러면? 이것도 NFT인 거죠. 네, 단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는 다 NFT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장 비싼 그 BAYC 그림 한 장의 가격이 한 1200이더 정도 된다 했는데 제가 이걸 조사할 때만 해도 888이더였어요. 네. 현재 가치로 한 40억 원 정도. 당시 가치로 한 40억 원 정도. 네. 이더 가격이 좀 높았을 때. 그래서 이 세럼을 먹인 이 BAYC의 이름을 뮤턴트라는 단어를 써서 MAYC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돌연변이 원숭이 요트 클럽이죠. 이 돌연변이 그 원숭이 요트 클럽이 원본 원숭이 요트 클럽 작품보다 더 비싼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는. 네, 네. 그래서 이 BAYC의 8개밖에 없는 M3 세럼을 먹인 거 중에서 이제 단 13개밖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MAYC가 나왔고 그 중에 하나 가격이 지금 888이더 지금은 현재 1200이더가 됩니다. 네, 엄청난 가격을 구가하고 있고 BAYC가 이렇게 큰 인기를 구가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기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BAYC가 어떤 점을 잘했나 좀 이거를 한번 한번 볼게요. 그죠.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BAYC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은 이제 닫혔어요. 근데 예전에는 특정 그 그림 BAYC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었거든요. 이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특정 NFT 홀더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낙서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뽕에 취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게 된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네. 이제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내가 소속되기 위해서 BAYC를 가져야 한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이때 BAYC 가격도 엄청 올랐고요. 그래서 2021년 11월 6일 이 BAYC와 MAYC NFT 소유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축제가 있었는데 에이프 페스트 2021이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개최가 됐고요. 이게 700명의 참가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뭐 어떤 갤러리 밖에서 막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줄을 서서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1000명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트 파티도 하고 이런 이제 행사를 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이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가서 거긴 사람들과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미있는 행사를 많이 개최를 했다 볼 수 있죠. BAYC가 이제 오리지널이잖아요. 네. MAYC는 뮤턴트 세럼을 조합한 거죠. 근데 MAYC 홀더들은 BAYC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가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 원본 BAYC 홀더가 갖는 어떤 특권을 조금 유지해주면서 이 원본의 가치를 좀 보존해 나갔던 또 좋은 어떤 전략을 펼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에는 3,000명 정도가 모든 걸 네. 다 들고 있는데 BAYC는 거의 6,000명이네요. 5,997명이 들고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분포되어 있다. 그렇다도 메타콩즈를 좀 찾아보고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메타콩즈는 홀더가 2,800명밖에 안 돼요. 10,000개 발행됐는데 그러니까 이 BAYC가 5,000 거의 6,000명이라는 거는 정말로 많이 분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뭔가 옛날에도 ICO 할 때 보면 프리세일이라는 걸 해서 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토큰 세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을 가지고 퍼블릭 세일을 하는 게 일반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분으로 보면 대부분의 지분 혹은 과반수의 지분은 프리세일. 그 얼리 그죠. 프리세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가 있고 맞아요. 나머지가 이제 퍼블릭 세일로 혹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물량인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콩즈는 제가 자세하게 안 들어보긴 했지만 아마 그렇게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BAYC는 그런 게 없었다. 반면 모든 게 퍼블릭 세일로 풀렸다. 뭐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도 기자님?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게 좋은가요? 어려운 질문을. 그럼 저는 항상 이럴 때 저의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역으로 질문하죠.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네. 꼭 분산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게 무조건 좋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집중화되어 있다면 집중화되어 있는 만큼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프리세일에 엄청난 사람이 몰려서 많은 지분을 사갔다라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여기에서 약간 그걸 제기하자면 너무 특정 소수에게 몰려 있는데 가격이 만약에 너무 비싸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갖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가격을 높게 올려놓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실제 가치보다도 뭐 원래 실제 가치는 요만큼인데 이렇게 뻥튀기 해서 올려서 이렇게 담합이 가능한 구조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네네. 지금 이제 BAYC도 6,000명한테 배분이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배분이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 또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 굉장히 많이 집중화가 돼 있어요. 그래요. 이제 어떤 식으로 집중화를 네. 이 운영사가 하려고 하는지가 뒤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초반부터 너무 많이 집중화되어 있는 거는 확실히 조금 그냥 일반 투자자한테까지 이렇게 이득이 넘어오는 구조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다. 그래서 네. 많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BAYC가 요즘 이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핫하죠. 이제 얼마 전에는 아디다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아디다스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이제 뭐 유튜브 혹은 트위터,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계정이 있는데 여기가 아디다스 오리지널 계정이 BAYC를 그 프로필 사진으로 걸고 BAYC 그 컨텐츠 카피라이트를 써가지고 아디다스의 이제 굿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파는 건 아니지만 비매품이지만 BAYC 홀더들한테 이 굿즈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디다스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 프로젝트들이랑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업을 합니다. 네. 네, 요즘 가장 핫한 메타버스라면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둘 다 이 BAYC랑 협업을 했는데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이 로고가 박힌 NFT를 발행을 했어요. BAYC 네. 아디다스 저지인데 이 저지 위에 BAYC의 그 유인원 마크가 박혀 있는 그런 NFT 디센트럴랜드 안에서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발행을 해가지고 여기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발행을 해서
그 유저들이 입고 다닐 수 있게 했고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BAYC는 그림이고 2D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샌드박스에 있는 캐릭터 3D 캐릭터화 해가지고 복셀로 만든 거네요. 그렇죠. 네. 예. 마치 이제 실제로 샌드박스 안에서 활동하는 캐릭터인 것처럼 이 BAYC 그림을 그대로 본따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뭔가요?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IP를 그냥 대중한테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아니 저도 맞아요. 이건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첫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이제 크립토펑크도 그냥 라바랩스라는 운영사가 모든 IP를 다 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그죠. 때문에 그 심지어 크립토펑크 NFT를 사더라도 내가 그 크립토펑크 소유할 수만 있지 이걸 이용해서 뭐 제2차, 제3차로 그 IP를 활용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BAYC는 NFT 중에 최초로 그냥 모든 거를 다 소유자한테 넘겨주는 형태를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산 그 유인원 그림을 가지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굿즈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또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이제 그죠.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네, 막 책도 써서 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저도 그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럴 효과가 진짜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죠. 진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SNS에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사실 바이럴 효과가 되는데 내가 이걸 이용해서 제2차, 제3차로 활용해서 사업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돈 벌려고 사람들이 말하자면 열심히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죠. 뭐 만들고 막 여기 보면은 사진에 제가 그 커피잔을 만든 사람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유인원의 IP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래서 탈중앙 디즈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탈중앙 디즈니 맞아요. 네. 디즈니도 정말 IP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네.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잖아요. BAYC도 진짜 알짜배기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셀럽들과 굉장한 이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인지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NBA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NBA 스타 중에 스테픈 커리라고 3점 슛으로 유명한 알죠. 아시나요? 네. 저는 동생이 농구를 좋아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시겠군요. 간접적으로 많이 계속 들었습니다. 네, 스테픈 커리가 네. 자기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BAYC로 바꿨고요. 여러 이제 셀러브리티 미국의 이제 유명 인사들이 BAYC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얼마 전은 아니죠. 뭐 몇 달 전에는 지미 펠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진행하는 쇼에 이 페리스 힐튼이 등장을 했는데 출연을 했는데 페리스 힐튼과 이 지미 펠런이 모두 자기가 구매한 BAYC 그림을 들고 나와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오, 내게 더 내게 더 예쁘지 좋다. 않- 서로 이제 보여주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만 일어나는 좀 그런 현상이 아니라 진짜로 이 미국 공영방송의 이 코미디 토크쇼에 등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주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셀럽들이 픽하게 된 거죠? 이게 유가랩스라고 하는 이 BAYC 운영사가 마케팅을 정말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쭉 설명했던 어떤 그런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 장치들이 이거를 가격도 올라가게 만들었지만 이 희소성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NFT 프로젝트들이 다 이런 형식을 답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희소성을 부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처음부터 연예인을 섭외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연예인이 이걸 쓴다, 이거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버리면 그죠. 사람들이 너도나도 따라 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반대로 먼저 수요를 막 만들어내고 연예인들이 따라오게 만드니까 이 연예인들이 올가닉하게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산다. 광고 때문에 광고 비용 받고 내가 이거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좋아서 이거 산다라는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NFT 프로젝트들이 연예인들이 처음에 이걸 샀다고 밝히지 않아요. 자기가 연예인을 섭외해서 네. 이 연예인이 이거를 사게 만들었음에도 네. 뒤에서만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전략이군요. 전략이에요. 이게 약간은 지금 이제 표준화된 전략인데 네. 그래가지고 유명 연예인들을 쫙 깔아놓고 그 연예인들이 나중에 스스로 이렇게 공개하게끔. 공개가 아니라 들키도록 들키도록. 이 BAYC 홀더가 알고 보니까 이 연예인 누구다. 이게 약간 슬쩍 들키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네. 유행입니다. 그렇구나. 아직 우리나라 스타들은 막 그렇게까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알고 있는 바는 없어요. 그죠.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해요. 중국도 NFT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중국이요? 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중국에서 NFT를 금지하려고 한다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도 있었죠. 있던데. 이제 암호화폐 네. 금지하니까 이제 NFT는 괜찮겠지 하고 그쪽으로 빨리 넘어간 것도 있는데 주걸륜이라는 연예인 아시나요? 아 알죠. 말할 수 없는 비밀. 엄청 잘생겼다기보다는 네. 매력 있게 생겼고 그죠. 일단 뭐 능력이 뛰어난 네, 뮤지션이잖아요. 연기도 잘하고 네. 이 친구도 이제 NFT에 굉장히 적극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네. 내가 NFT 뭐 샀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업계에 있다 보니까 건너 들리는 바에 네, 따르면 네. 이 NFT 프로젝트 알고 보니까 파운더에 그 주걸륜이 들어와 있고 그 주걸륜이 이제 자기 동료 연예인들에게 이미 다 팔았고 오. 이제 그러면 퍼블릭 세일이 며칠 후에 일어나는데 하나하나 밝혀질 예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 영앤 리치들이잖아요. 결국 이 그죠. 연예인들이라고 하는 주걸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다 네. 지금 약간 나서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뭐 시간 문제 아닐까? 우리나라도 맞아요. 제가 그 메타콩즈는 그 몇몇 연예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했다 이런 걸 트위터에서 봤거든요. 제가 그 연예인분들이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B가 산 NFT 이러면 난리 나겠죠. 난리 나죠. 진짜. 글로벌한 어떤 신드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고 네, 희소성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 뭐 무한대로 발행될 수도 있고 복사도 너무 쉽고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파일들의 한계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희소성을 부여했고 네. 개수를 가둬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교두보가 된 게 NFT인데 NFT 특성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단 만점만 발행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 바이럴이 쫙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희소 가치가 생기게끔 만들었다는 면에서 BAYC가 굉장히 이 마케팅 영업을 잘했습니다. 근데 네. 이 BAYC 장밋빛만 가득할 것 같고 네. 가득할 것 같고 네. 사람들이 열광하기만 할 것 같은 이 BAYC 프로젝트에 제가 제기하고 싶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아 뭔가요?